수학책 22쪽 단원평가 확인하겠습니다. 자연수의 혼합계산 단원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규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괄호를 먼저 하더라. 두 번째는 곱셈과 나눗셈 계산을 하더라. 세 번째는 이제 나머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더라. 이것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거 생각하고 문제 들어갈게요. 1번.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 표 하세요. 그래요. 괄호도 없고 그 다음에는 곱셈인데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8 곱하기 3을 가장 먼저 하면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차근차근 공책에다가 문제를 풀어보라 그랬죠. 앞에다가 는을 붙여가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괄호를 계산할게요. 28 빼기 15는 13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먼저 나눗셈을 계산하고 차례차례 넘어갈게요. 4 곱하기 3,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괄호를 먼저 해주더라. 74 더하기 7 곱하기 4. 자, 이번에는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해주므로 74 더하기 28은 4와 8을 더하면 2, 1 올라가고요. 10이 되겠네요. 102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괄호 먼저 해주면 40 나누기 4 빼기 3. 그 다음 나누기를 먼저 계산해주면 10 빼기 3은 7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는 금방 다 풀 수 있겠죠? 3번 계산 순서에 맞게 기호를 차례대로 써보라고 했네요. 자, 문제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기억할 것, 괄호를 먼저 해주더라. 괄호를 하고 난 다음에는 곱셈, 나눗셈을 순서대로 해주더라. 그래서 괄호, 니은 해주시고요. 그 다음 곱셈, 나눗셈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나가니까 디귿, 리을이고요. 모든 계산이 끝났으면 마지막 남은 거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기역, 미음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처럼 글이 많은 문장제 문제는 먼저 항상 구주하자고 했어요.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열량은 몸속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양입니다. 표를 보고 연수가 점심에 먹은 간식의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보세요 되어 있네요. 자, 결국에는 연수가 점심에 먹은 간식의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킬로칼로리, 그래서 연수가 점심 동안 먹은 식사량의 열량의 칼로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저 구하는 것을 정확히 알았으면 주어진 조건을 좀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자, 열량이라는 것은 몸속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양이라고 되어 있네요. 결국엔 그 열량, 에너지의 양을 구하는 겁니다. 자, 연수가 점심 때 먹은 간식이 옆에 나와 있어요. 요구르트 1개, 딸기 400g, 피자 1조각이 되겠네요. 여기에 대한 조건은 하나씩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구르트 1개, 여기도 기준이 1개죠. 얘는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딸기는 400g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기준이 100g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400g에 해당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지 여러분 조금 생각이 나나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 어떤 상황이죠? 그래요. 곱셈이 되겠습니다. 나는 400g을 먹었는데 기준엔 100g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22를 4번을 더해주는 상황. 그렇죠. 그래서 22 더하기 22 더하기 22 더하기 22. 그래서 22에 4를 곱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피자는 한 조각밖에 먹지를 않았어요. 근데 기준에는 8조각이 나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연수는 피자를 얼마큼 먹은 거죠? 이 1600보다 많게 먹었나요? 작게 먹었나요? 그래요. 적게 먹었어요. 얼만큼 적게 먹었죠? 총 8조각이 1600칼로리인데 한 조각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중에서 나눗셈을 하셔야 됩니다. 나눗셈 한 조각이 기준이므로 8을 하시면 1600에서 8로 나눠주면 한 조각의 열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조건들을 꼼꼼히 봤으면 식을 세워볼게요. 연수가 점심에 먹은 간식을 다 더하면 됩니다. 그 열량, 킬로칼로리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먼저 요구르트 1개, 75 그냥 써주시고요. 딸기 4개, 딸기 400g, 400g은 여기 나와 있는 거에 4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피자는 한 조각을 먹었는데 기준은 8조각이 나와 있으므로 한 조각에 해당하는 것을 써주시면 됩니다. 요구르트, 딸기, 피자를 모두 다 더해주면 열량이 나오겠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곱셈을 먼저 계산을 해주면은요. 75 더하기 88 더하기 200 되겠네요. 계산을 해주시면 163 더하기 200은 363 되겠습니다. 그 답은 363 킬로칼로리가 되겠네요. 5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주하자. 잊지 마시고요. 문제 볼게요. 지혜는 12살이고 동생은 지혜보다 6살 어립니다. 아버지는 동생 나이에 7배보다 2살 많습니다.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보세요 되어 있네요. 자, 먼저 구하는 거 알아볼게요.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버지의 나이를 구하려고 해요. 자, 주어진 조건 볼게요. 근데 아버지 나이는 얼마다 라고 나와 있기 전에 지혜와 지혜의 동생 나이가 나와 있고요. 그때 아버지는 이 동생과 비교했을 때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볼게요. 아버지는 동생보다 동생 나이의 7배보다 7배라는 건 어떻게 나타나죠? 그래요. 곱하기 7이 되겠죠. 7배보다 2살이 많아요. 많은 건 어떻게 나타나죠? 그래요.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자, 아버지를 구하려고 봤더니 동생을 몰라서 구할 수가 없네요. 그럼 우리는 동생도 좀 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동생은 보니까 앞에 나와 있네요. 자, 동생은 지혜보다 6살이 어리다고 나와 있어요. 자, 지혜는 나와 있나요? 여기 앞에 지혜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결국 동생은 지혜의 나이보다 6살이 어려요. 어리니까 빼기 6이 되겠죠. 자, 이 식 이해되나요? 그럼 이렇게 동생의 자리에 우리가 구해줄 수 있는 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식을 써줄 때는요, 암산을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숫자를 내가 쓰면 안 돼요. 누누이 말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을 그대로 식에다가 옮겨주는 상황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아버지의 나이를 구하려면 동생의 7배라고 했어요. 그러면 동생을 12 빼기 6이라는 동생의 7배 곱하기 7 그리고 2살 많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이 이해되나요? 자, 계산을 해보면은요. 먼저 괄호를 계산해주면 6 곱하기 7 더하기 2고요. 곱셈을 계산해주면 42 더하기 2 그래서 답은 44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이는 44살이 되겠네요. 마지막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카드 1, 2, 6을 한 번씩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계산 결과가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를 각각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구하는 거 먼저 또 알아볼게요. 구하는 거 먼저 알아보면 계산 결과가 가장 클 때 하고요. 그리고 가장 작을 때를 각각 구해보라고 했죠. 자, 보니까 가장 클 때는 언제고 몇이며 가장 작을 때는 언젠지 구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 꼼꼼하게 따져볼게요. 자, 수카드는 1, 2, 6 세 장이 있고요. 한 번씩만 사용하라고 했어요. 한 번씩만. 내가 여러 번 쓸 수 없고요. 한 번씩만 사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연수의 복잡한 계산식이에요. 이때는 괄호를 먼저 해준다. 그 다음에는 곱하기 나누기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에서 보는 것처럼 24 나누기 얼마가 되겠죠. 자, 24에서 나눌 때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를 생각해보면 나누는 수가 커지면
결과값은 점점 작아지겠죠. 나누는 수가 작아지면은 결과값은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나눠지는 수가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결과값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자, 결과값이 가장 클 때는 나누는 수가 가장 작을 때일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24 나누기 가장 작은 값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곱셈식은 바로 1과 2일 것 같습니다. 1 곱하기 2이고요. 2 곱하기 1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남아있는 수 6을 더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보면은 24 나누기 2 더하기 6이고요. 24를 2로 나누면 12가 되고 6을 더해서 답은 18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작을 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4 나누기 어떤 수가 들어갈 것이고요. 자, 여기는 나누는 수가 가장 커야지만이 이 결과값이 좀 작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두 경우, 바로 2와 6을 곱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곱하기 6이나 6 곱하기 2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수 1을 더해주면 가장 작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산해주면 24 나누기 6이 12 더하기 1. 24 나누기 12는 2 더하기 1은 3이 되네요. 가장 작을 때는 3입니다. 자, 여러분 자연수의 혼합계산 잘 할 수 있겠나요? 선생님 반드시 기억하자고 한 게 있었어요. 괄호를 먼저 해주고 두 번째 곱셈, 나눗셈을 차례대로 계산한 후 마지막 세 번째 앞에서부터 남아있는 것을 순서대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연수의 혼합계산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